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 중. 성무.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네. 지역 난방 노조 지역 난방 안전지부. 네, 네, 지금 맞습니다. 파업 현장. 예. 오늘 파업 첫 집회 하는 거죠? 파업 3일차이고 아, 오늘 이제 파업 집회는 역에서 하는 첫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네네. 지부장이 옆에 있어서 지부장한테 예. 얘기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지부장님의 그 대회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찔끔 나왔었어요. 저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예, 방두봉 지부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선 지역 난방 안전 지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고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 얘기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 난방 안전은 2018년 12월 4일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정부 자회사 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생겨난 지역 난방 자회사 안전 전문 자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하는 업무는 우리 지역 난방에서부터 수영가까지 아파트, 주택가까지 연결해주는 열수성 배관을 점검하는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지역 난방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업종은 점검 진단이라고 해서 우리 열화상 카메라로서 촬영을 해서 그 지열이라든지 여기서 지열은 이제 온도차, 지하와 지상의 온도차, 배관의 온도차를 찾아서 고장점을 찾아내는 한 직종. 두 번째 직종은 감시 시스템. 그거는 정기적 신호로서 저항으로서 누수점을 찾아내는 두 개 직종이고요. 또 한 곳은 콜센터. 콜센터는 그에 대한 민원을 받아내는 콜센터. 이렇게 세 개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네.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 불을 안 떼고도 따뜻하게 살잖아요. 예. 거기에 열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열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그 자회사로 돼서 고용이 보장됐고 처우가 개선됐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회사에서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24시간 관로 점검이 도입이 됐고 그에 대한 이제 치적으로 지역 난방의 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주된 업무를 하는 게 저희고요. 그게 점검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설물, 감시 시스템 쪽, 그다음에 시설물 이렇게 있는데 시설물은 우리가 흔히 보는 맨홀. 거기에서는 맨홀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경찰 여기서 보시면 이 아바콘들 이걸 쭉 깔아서 차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인력은 보면은 안전 업무는 2인 1조 근무, 맨홀에 들어가서 2명이 일을 해야 되고 밖에 신호수 한 분, 그 다음에 신호수가 3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상사가 생기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이걸 컨트롤해주는 현장 책임자, 이렇게 저희 노조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인데 2인 1조 근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로 점검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찍고 가는 건데
그것도 이제 도보 점검이라는 것과 나눠져 있지만 그분들도 1인 1조 연차를 쓰면 1인 1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고 가장 위험한 거는 맨홀 점검이지만 그것 또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것도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파업 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이제 질문하는 게 가장 200여 명으로서 이 전국을 지역 난방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안전을 불가능한데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입니다. 그 200여 명이 전국을 커버하게 만드는 그 인원 부족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맨홀에 들어가서 완전히 진흙구렁이 막 흙탕물 무슨 뭐 오물이 잔뜩 묻은 채로 나온 그거를 샤워도 못하고 그냥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집에 퇴근해서 가족들에게 눈물을 남기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어떻게 그거를 뭐 교섭할 때 얘기했더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샤워장을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샤워장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갖추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임대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게 없는 사무실을 얻다 보니까 저희들은 맨홀에서 진흙, 오물 이걸 묻히고 그대로 집에 퇴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이직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전국에 200여 명이 흩어져 있는 그 각 지역도 한 군데 이렇게 지부가 한 군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회, 네. 지회 뭐 이런 형태로 지역에 전국에 이렇게 ht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는 인원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지금 합쳐서 200명이니까. 예, 저희가 권역이 8개 권역이고요. 한 80%가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도 있고 거기에는 2명, 3명, 1명 근무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그 용역회사 했었잖아요. 전에는 예. 지역 지역 난방공사에 예. 용역회사로 있었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제 자회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대회사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자회사가 되면서 어떤 권한도 없고 예. 모회사의 모든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인력도 충원할 수 없고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세요. 실제 자회사로 전환되고 실질 임금은 떨어졌습니다. 기존 전환자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포괄식으로도 주기도 하고 고생하면 더 주기도 하고 사장이 용역사 사장이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뭐 회식도 많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되면서 모든 게 규정이라고만 하지 미비된 규정을 거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국한돼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자회사 사장은 모회사의 눈치만을 보고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게 대부분의 우리 자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고에 대한 방패막이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뭐 저기 자회사를 잘해주겠다 우리 자회사다 제가 인터뷰에서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모회사라고 부르지만 자회사는 용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편적인 예입니다. 모자회사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못한 점이고 통제력을 잃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한국 지역난방 안전지부처럼 공공기관에서 자회사가 된 사업장들이 같이 또 투쟁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코렐레, 톡스, 자벌드. 예. 그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지금 같이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실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자회사로 전환하는 데는 어느 곳이나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안전지부의 우리 방두봉 지부장님이 이렇게 파업을 하면서 원청인 사용자와 또는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요구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이 제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첫째로는 그에 대한 모국 회사의 책임성 강화, 그 다음에 자회사의 독립성, 그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회사는 독립성을 주고 모회사는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성은 뭐냐면 그에 대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처우는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근로여건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해주고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것을 개선할 수 있고 처벌 조항이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실제 이 직접 고용돼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가 원청의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데 지금 자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실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사고가 일어나도 그거는 원청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돼 있어서 그들이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접 고용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자회사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줘라. 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지 또 자회사의 처우가 어떠한지를 지금 알려내기 위해서 이 추운 날 거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안전지부의 얘기를 우선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마지막에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제 들어봤다라고 이제 들어봤다고. 예, 저는 그 끝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한테도 하시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왜 일반 국민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왜 무슨 파업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어떻게 왜 정말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예. 일단 문재인 정부한테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이라든지 모회사의 책임성 강화, 기재부, 노동부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고요.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실제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임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처우가 열악해도 되는 것인가, 또한 위험에 노출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코로나를 모든 게 상쇄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는 교섭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겁니다. 열배간의 압력이 올라가면 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겨울철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교섭을 하고 안을 갖고 와라. 더 이상 그 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인 단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건설기술인협회나 엔지니어링기술인협회를 단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회사에서는 그렇게 받고 우리 자회사 노동자들한테는 그렇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미소한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정말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놓고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빨리 현장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모회사와 자회사는 교섭을 하고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중노회에서처럼 아무 안도 가져오지 말고 안을 가져와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업 그러면 무조건 한국에서는 그냥 다 불법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언론이 잘못했고 정부가 잘못한 건데 노동자들은 교섭을 최대한 하지요. 최대한 교섭하고 그게 교섭이 계속 안 되면 나중에 조정이라는 것도 들어가죠. 그런 것도 결국은 결렬이 됐을 때 네, 그거 모든 행위가 다 마지막의 단계로 파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은 합법적인 파업인데 헌법이 보장한 네, 단체 행동권이잖아요. 네, 그걸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지역 난방 안전 그 바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우리의 안전이고 그런 점에서 파업을 현장에 나와서 지지해 주진 못할 망정 욕하진 마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적으로 좀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국민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파업 지역 난방 안전 지부의 파업 현장에서 방두봉 지부장님 모신 우리 근무중 이상무의 특별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중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함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 이야기였습니다. 근무중 구독, 예,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또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뭐가 또 있어요? 그거 세 개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예.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